10월 28일 진행된 우리 대학교 시국선언 이후 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활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국제 캠퍼스 송도학사에서 11월 초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쥐가 출몰하는 등 시설 관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28대 총여학생의 선본 어라운드는 문화의 근본적 변화, 소수성에 대한 고민, 힘있는 총여학생회를 기조로 출마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고려대학교를 시작으로 우리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카카오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권영석, 박은지입니다. 11월 넷째 주 YBS 뉴스를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은 촛불로 가득 찹니다. 연세인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총학생회 주도로 학생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하고 교수 모임은 시국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연세사회는 이 시국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금유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과 관련해 지난 10월 28일 진행된 연세대 시국선언. 시국선언 이후에도 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대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관심과 활동은 계속됐습니다.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 콜라보는 10월 29일 청계광장 촛불 시위를 시작으로 각각 11월 2일과 5일에 열린 대학생 시국회의 선포식 및 시국대회, 11월 10일 서울 서북부 대학 연합행진에 나서며 연세인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또 학생회 선거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이후엔 시국활동을 위한 TFT를 개별적으로 구성하고 학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신촌과 송도에서 열린 연세인 공동집회와 자유발언대에선 여러 발언들이 이어졌고 11월 11일엔 신촌 캠퍼스 백양관 강의실에서 비상시국 연세인 집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의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남의 생각을 공유받으면서 본인의 이제 생각을 정리함과 동시에 좀 결의를 다지는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0만여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온 11월 12일 촛불 집회에도 수많은 연세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당일 낮 12시경 시작된 청년 총궐기부터 늦은 밤 촛불 집회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역사의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총학생회가 함께한 활동 이외에도 학내 각계각층에서 현 시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대학교 신과대학 교수들이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이후 15일엔 440여 명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가세한 겁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행동을 결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학생총회를 발의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꺼지지 않는 시민들의 촛불과 함께 연세의 행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BS 뉴스 금유선입니다. 우리 대학교 1학년들이 생활하는 국제 캠퍼스 기숙사에선 쥐가 출몰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쥐가 출몰하는 것에 모자라 엘리베이터가 멈춰 40여 분 동안 학생들이 갇혀있기도 하는 등 국제 캠퍼스의 각종 시설에 빨간불이 들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현민 기자입니다.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16학번 공식 그룹 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살려달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갇혔단 겁니다. 사고는 7일 8시 10분경 국제캠퍼스 송도 2학사 D동 35호기가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던 중 멈추면서 발생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학생은 D동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도중 1층에서 3층을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지탱하는 줄 같은 것이 끊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엘리베이터는 멈춰서 저희 4명은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4명의 학생은 수리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40여 분 동안 멈춘 엘리베이터에 갇혀 대기해야 했습니다.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시설지원팀 한승훈 직원은 이번 사고가 메인 T케이블의 단선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추락사고가 아닌 멈춤사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는 사고 다음 날인 8일 RM 교수 및 종합행정센터 직원들이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사고 다음 날부터 정상 운행됐지만 잇따른 국제캠퍼스 엘리베이터 고장사고로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송도학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송도 1학사와 2학사에서 수차례 쥐가 출몰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16학번 공식 그룹 페이지에는 쥐가 출몰한 것을 목격했다는 글이 꾸준히 게시됐습니다. 쥐가 출몰한 장소엔 멀티미디어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 방 안, 심지어 송도 1학사 식당까지 포함돼 충격을 더했습니다.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기숙사 운영팀 최성명 팀장은 쥐 출몰은 전년도부터 발생해왔던 문제라며 행정실 자체적인 관리에 한계를 느껴 11월 초부터는 외부 업체에 관리를 맡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몇 달 뒤면 17학번 신입생들이 새로운 희망을 안고 입사할 국제캠퍼스 송도학사. 제대로 된 RC 교육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시설 관리에 재정비가 우선돼야 할 겁니다. YBS 뉴스 김현민입니다. 제28대 총여학생회 선거에 어라운드 선본이 단독으로 출마했습니다. 어라운드 선본은 문화, 소수자, 인권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어라운드 선본의 정책을 박태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28대 총여학생회 선본 어라운드는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고 소수성에 대해 고민하며 힘있는 총여학생회를 만들겠다는 기조로 출마했습니다. 총여학생회 선본 어라운드의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어라운드는 학내 공간 전반과 학생, 교직원, 교수 등 학내 구성원 전반을 아우르는 학내 성평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내 성평등 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또한 2008년 3차 개정된 성평등 자치규약을 보완하고 매뉴얼을 구체화한 성평등 자치규약 실천 매뉴얼을 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려대 여학생위원회와의 연합채널을 구축하고 반성폭력 정기강연을 개최하는 등 학생사회 내 반성폭력, 반차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약속했습니다. 문화 부분에선 페미니즘 대나무 숲을 개설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띕니다. 기존의 대나무 숲과 달리 관련 제보들만 받는 것이 특징이며 파편화되고 흩어져 있는 제보들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아카이빙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어라운드는 페미니즘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페미니즘 세미나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수자 관련 공약에선 학내 육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끕니다. 임신, 출산, 육아 휴학 학칙을 제정하고 학내 수유실을 마련하는 등 육아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혹은 갓난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오고 싶더라도 수유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런 학내 문화에서 그분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마련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닌가? 이 밖에도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인권 축제를 개최하는 등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제캠퍼스와 관련해선 총여학생회의 다양한 강연과 세미나를 RC 프로그램과 연계해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제캠퍼스의 성평등센터 설립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국제캠퍼스의 성평등센터가 들어설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제54대 총학생회 선거는 입후보한 자가 없어 무산됐으며 제28대 총리학생회 선거의 투표기간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YBS 뉴스 박태환입니다. 지난 6월 고려대학교 단톡방 성희롱 내부 폭로를 시작으로 여러 대학에서 카카오톡 성희롱 폭로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대학교도 예외는 아닌데요. 9월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단체 톡방 문제. 그 자세한 내막과 학교 당국의 대처를 김재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6월 10일 고려대학교 카카오톡방 언어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여러 학교에서 카카오톡방 언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카카오톡방 언어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내부 고발에 의해 학내에 알려지게 됐고 공론화가 이루어지며 언론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우리 대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학교 총여학생회는 카카오톡방 언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생의 제보를 받아 대자보를 붙였으며 학생들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교는 성폭력 근절과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폭력 예방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조회가 가능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오프라인 폭력 예방 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은 이수자로 자동 분류됩니다. 지난 7월 우리 대학교 성평등센터는 최근 대학가에서 카카오톡방 성폭력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심각성을 느껴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폭력 예방 의무 이수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대학교에서는 카카오톡 단톡방 언어 성폭력 사건이 다시 일어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1년의 사태 후 우리 대학교 성평등센터는 11월 25일 젠더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연세대 학생 3명, 외부 대학생 3명, 6명 패널로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여성학 관련 교수님 2분 토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청중들한테 이야기하고 일단 이걸 공론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카카오톡방 언어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 측에 더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이번 학기 우리 대학교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YBS 스포츠 뉴스의 박태환, 오세빈입니다. 네, 이번 학기 우리 대학교 스포츠에는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도 있었고 또 아쉬운 결과를 거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야구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야구부는 이번 시즌 비교적 아쉽게 보냈습니다. 전국 대학 야구 하계리그 준우승, 대통령기 전국 대학 야구대회 조기 탈락, 그리고 전국 대학 왕중왕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경성대에 2대5로 패해 아쉬운 준우승까지 우승과는 거리가 먼 한 해였습니다. 뒤이어 펼쳐진 정규 연고전에서도 3대4 역전패를 당하며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야구는 또 비교적 시즌이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 진출 선수가 빨리 결정됐는데요. 4학년 에이스들이었던 박상원 선수가 하나이글스, 이재록 선수가 SK 와이번스에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팀의 최고참이 되는 김동우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성적이 몇 년 동안 정말 좋았는데 아쉽게 준우승만 2번을 해서 우승이 없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전력을 가다듬어서 우승할 수 있도록 꼭 하고 마무리 연고전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스하키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교 빙구부는 이번 시즌 유독 고려대의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기 연고전에서 고려대와 아쉽게 3대3 무승부를 기록한 데 이어 이후 고려대와의 2경기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네, 고려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니 매우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기 연고전 직후 열린 제36회 유한철배 전국대학부 아이스하키 대회에서 경희대와 광운대, 한양대를 연이어 격파하며 대회 우승의 기대감을 높였던 우리 대학교는 결승전에서 고려대 2대3으로 패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2016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 1차 풀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다시 한번 고려대를 만난 우리 대학교는 승부샷 끝에 고려대에 또다시 패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즌이 끝난 게 아니니 고려대학교에게 서력할 기회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일에 고려대와의 플레이오프가 예정돼 있는데요. 남은 고려대와의 경기에서 꼭 승리를 거두길 기대해봅니다. 한편 이번 시즌은 유난히 빙구에 대한 우리 대학교 학우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김권영 선수 만나서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일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팀 내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SNS로 이제 이벤트도 하고 이제 학우들이랑 소통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게 이제 경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SNS 이벤트 같은 걸 통해서 빙구부 시합 일정도 알게 되신 분들이 시합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한편 농구는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연고전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거둔 우리대학교는 2016 대학농구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 우리대학교의 우승은 역대 최초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우승을 차지하게 된 건가요? 네, 전통의 강호 중앙대와의 4강전에서 최준용, 안영준 선수가 45득점을 합작하며 기분 좋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결승 상대는 우리대학교가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라이벌 고려대학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려대학교의 우승을 예상했지만 우리대학교 선수들은 그 예상을 보기 좋게 깨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전은 또 유난히 변수가 많았다죠? 네, 맞습니다. 양팀 에이스인 최준용 그리고 이종현이 제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1차전에선 박인태, 2차전에선 청기범이 특급 활약을 펼치며 3판 2선 승제인 챔피언 결정전에서 2차전 홈에서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농구부 운희석 감독은 연세대 농구부 제3회 중흥기를 이끌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농구부 역시 프로 진출 선수가 정해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13학번 4명 전원 드래프트 지명을 받았습니다. 최준용 선수가 전체 2순위로 서울 SK, 청기범 선수가 4순위로 서울 삼성, 박인태 선수가 5순위로 창원 LG, 그리고 성기빈 선수가 2라운드 7순위로 서울 삼성에 입단을 했습니다. 네, 내년 시즌 전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4학번 에이스 허운 선수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을지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팀도 이제 4학년들 나와가지고 이제 전력적으로 다 문제가 많지만 이제 그거를 이거 동계훈련을 통해서 누가 더 그걸 잘 맺구나에 따라서 내년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럭비 소식입니다. 연고전에서 유일하게 고려대에 승리하며 우리대학교의 자존심을 지킨 럭비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열린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선 실업팀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17대 41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실업팀이었고 또 서울시 대표로 출전한 만큼 우리대학교 선수들 정말 잘 싸웠습니다. 네, 정말 실업팀의 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기 결과들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소식들은 우리대학교 현역 선수들이 차출된 대한민국 럭비 대표팀 소식입니다. 먼저 우리대학교 현역 선수로는 장영웅 선수가 유일하게 차출돼 출전한 2016 아시아 세븐 시리즈 3차전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홍콩에 아쉽게 19대 24로 패하며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장영웅 선수가 트라이를 2번이나 성공시킨 경기였던 만큼 아쉬움은 더욱 컸는데요. 또 불과 며칠 전이었죠. 장용은 장정민 선수가 승선한 럭비 국가대표팀은 11월 20일 칠레 국가대표팀과의 인터내셔널 테스트 매치 2번째 경기에서 38대 36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전반을 0대 21의 압도적 열세로 마쳤던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역전을 이뤄낼 수 있었을지 장용웅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전반전 끝나고 감독님께서 바람이 저희 쪽으로 엄청 심하게 불어서 21점 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동점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처음 후반 들어서가지고 바람도 등지고 저희가 유리한 상황에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사인도 잘 맞게 해서 역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축구 소식입니다. 지난 겨울 충계대학 축구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리대학교는 올해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달리 2학기 성적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지난 연고전에서도 승리를 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또 1대3 패배를 당했는데 그 후 경기 결과들은 어땠나요? 네, 우선 연고전이 열리기 전 여름방학 때도 축계대학 축구연맹전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날씨도 좋지 않았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지 않았지만 전대회 우승팀의 면모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어진 연고전 후엔 유리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 경기였던 단국대학교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둬 용인대학교에 1위를 내주며 4관왕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유리그는 리그 종료 후에 왕중왕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각 권역 1, 2위 팀과 3위 팀 중 상위 2팀이 32강전 토너먼트를 펼치게 됩니다. 우리대학교는 32강전에서 광운대, 16강전에서 단국대, 8강전에서 전주대를 차례로 격파하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4강 상대는 연고전에서 패배를 안겨준 고려대학교였습니다. 우리대학교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왕중왕전에선 우리대학교 스트라이커 이근호 선수가 4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이
위안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림픽 예선전에서 국가대표를 뛰었던 우리 대학교 중원의 핵심 황교욱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지나간 얘기보다는 저희 이제 학교나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팀원들도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되려면은, 좋은 팀이 되려면은 각자 스스로가 더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끈기적인 부분이나 더 절실해야 된다는 걸 많이 느껴서 가는 것 같아요. 배워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 밖에도 수영에서 우리 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1사학번 정유인 선수가 전국체전 2관왕에 오르며 우리 대학교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특히 여자 계영 400m에선 14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수영계의 역사를 새로 쓰기도 했죠. 다방면에서 이어지는 우리 대학교 선수들의 멋진 활약에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땀에 젖은 유니폼, 그것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전부다. 네, 영국의 축구 스타 폴 스콜스가 한 명언인데요. 지금도 연세대학교 운동부 선수들은 땀을 흘리며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은 선수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2016학년도 2학기 YBS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년에도 YBS 스포츠 뉴스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빈 공간이 보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우리 국정에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모든 눈이 그곳에 쏠려 내년 400조 예산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모릅니다. 한일 정보협정도 별 논의 없이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또 빈 공간이 보입니다. 학내 민주주의에도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모든 눈이 그곳에 쏠려 총학생회 공석에 대한 논의도, 학생사회의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이번이 연속 3번째입니다. 작년 총학생회, 올해 초 총여학생회, 그리고 이번 총학생회 선거까지. 이젠 우연이라 치부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학생사회가 무너져간다는 전조 증상일지 모릅니다. 이젠 손 놓고 있을 때가 지났습니다. 학생들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저희 YBS 뉴스는 다음 학기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연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